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의 떨림, 함께 웃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지금도 미용실 창가에 서면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던 그 뜨거운 여름. 사랑이 시작된 그 순간, 3년 전 여름 7월이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여름밤이었습니다. 현정은 미용실을 15년째 운영 중입니다.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현정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베트남 출장 중인 남편은 한 달째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날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려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트에 가자는 거였습니다. 마침 친구 생일이었고 거절하기도 해서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클럽 안. 시끄러운 음악과 술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결혼 10년 차. 남편의 외도를 알고 서먹하게 지내는 저에게 조금은 설레임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부킹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민국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고 맥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눈빛이 슬퍼 보였지만 어딘가 따뜻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들뜨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현정과 민국은 가볍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45살 민국은 최근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현정도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는 솔직함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디 사세요? 자양동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했습니다. 진짜요? 저 거기서 미용실 해요. 놀랍게도 민국의 집은 현정의 미용실과 걸어서 단 10분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넓은 서울에서 이 낯선 나이트클럽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운명 같았습니다. 나이트를 나올 때쯤 현정은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민구가. 우리 같은 동네 사는데 연락처 줄래? 커피 한잔 하자. 그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 다음 날 현정이 먼저 민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어때? 커피 한잔 하자. 그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이 끝나면 민국의 집에 들렀습니다. 정말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빌라 2층에 있는 작은 원룸.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는 민국 모습에 더 끌렸습니다. 처음엔 차 한 잔, 그 다음엔 막걸리 한 잔이 됐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민국의 집에 들렀습니다. 민국이 어떤 감정으로 현정을 만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현정은 민국과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민국도 이혼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전처의 사업 실패, 빚, 그리고 혼자가 된 외로움. 그 모든 게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정 역시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민국은 이혼 과정이 힘들었고 외로움 속에서 현정이 유일한 위로였다고, 그리고 현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정은 남편의 외도 이후로 남자를 믿을 수 없었지만 민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민국에게 끌리고 있었고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정은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결혼 초반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미용실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건강하셨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현정은 돈을 더 벌어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싫다고, 그런 거 하기 싫다고.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슬펐지만 남편이 현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됐고 누군가 항상 옆에서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며느리, 시어머니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병간호를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시어머니를 병간호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미용실에 가서 일하고 저녁엔 다시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남편은 베트남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6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베트남 여자와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함께 찍은 사진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외로웠다고만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도 못 낳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까지 버린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참았습니다. 남편과는 서먹하게 지냈지만 겉으로는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민국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 남편 이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국과 현정은 만난 지 얼마 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현정과 민국은 더 솔직해졌습니다. 민국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진짜 결혼 생활 힘들었어. 와이프랑 정말 안 맞았거든. 응? 그럼 왜 결혼했어? 와이프가 나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나는 솔직히 사랑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집안에서 장남이라고 결혼 재촉하시기도 했고 그냥 했어. 민국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처의 사업 실패와 빚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20살 동민이와 3살 성민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동민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작은 아들 성민이는 지금 본가에서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민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정도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나 사실은 불임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인공수정을 거절당했다는 것,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며 미안해했던 것,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의 배신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국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린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국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린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었습니다. 의무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그냥 서로가 원해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민국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오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서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국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국의 이혼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정은 더 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10년을 살고 빚더미에 앉고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민국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현정과 민국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민국의 방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사랑을 하고 안고 잠들었습니다. 미용실 손님 이야기를 하면 민국은 재미있어 했고 민국의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현정은 위로했습니다. 민국은 회사에서 본부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이혼하면서 생긴 빚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정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고민을 잊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어디든 갔습니다. 처음 드라이브를 간 날, 민국의 차를 타고 강변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냥 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빠 어디 가는 거야? 그냥 달리는 거야. 민국은 현정을 데리고 할머니 산소에도 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민국은 묘지 앞에서 절을 하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현정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현정이에요. 민국이 할머니에게 현정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앞으로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산소를 내려오는 길, 민국이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정아, 고마워. 나랑 같이 와줘서. 당연하지. 나도 좋아. 사랑해, 오빠. 한적한 산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을산은 아름다웠고 민국과 함께 걷는 길은 행복했습니다. 예쁜 카페에도 갔습니다. 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빠 여기 좋다. 그치? 나도 여기 좋아. 너랑 오니까 더 좋고. 캠핑도 갔습니다. 민국이 텐트를 치고 현정은 고기를 구웠습니다. 캠핑장 불빛 아래서 소주를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오빠, 별 진짜 많다. 응. 서울에서는 이렇게 못 보지. 오빠, 나 진짜 행복해.
나도. 민국이 현정을 안아줬습니다. 민국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국과 연인이 된 후 현정은 조금씩 그의 과거를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민국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전에 결혼 생활 얘기 좀 더 해줄래? 민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처 미정은 민국을 짝사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만났는데 미정은 민국에게 첫눈에 반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민국은 그렇게까지 감정이 있지 않았지만 집안에서 장남이라고 결혼을 재촉했고 그때 미정이 민국에게 고백했습니다. 민국 오빠 사랑해. 내가 잘할게.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부모님도 미정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둘이 있는 시간들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회사 일 핑계를 대고 친구와 약속을 만들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민국은 그게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미정 입장에선 남편 민국이 자기에게 소홀히 한 거였으니까요. 결혼 생활 내내 미정은 술을 마시면 울면서 민국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차가워? 민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정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의무로 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정에게 너무 잔인한 거였습니다. 미정은 평생 민국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사랑을 줄 수 없었고 그래서 회사 일 친구들을 핑계로 도망 다녔습니다. 미정도 힘들었을 거라고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민국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동민이는 이제 20, 성인이 됐고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작은아들 성민이는 겨우 3살입니다. 결혼 막바지에 생긴 아이였고 지금은 민국의 부모님이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서 작은아들 성민과 함께 있습니다. 성민을 안아줄 때마다 미안하고 이혼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처 미정은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잘 되자 갑자기 사업을 크게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장을 몇 개 더 내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국은 말렸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천천히 하자고. 하지만 미정은 민국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국은 미정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마음을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기에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다고 남편이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데 미정을 사랑해야 했었는데 노력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민국은 말했습니다. 전처 미정은 매장 2개를 더 냈고 직원도 몇 명 뽑았습니다. 돈이 엄청 들었지만 민국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부업체에서 사채까지 썼습니다. 민국은 전혀 몰랐습니다. 서류에 민국의 도장을 찍은 것도 몰래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완전히 망했고 매장은 손님이 없었고 직원 월급은 나가고 월세는 밀렸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국이 집에 왔는데 미정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그때 민국은 알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많은지. 집 대출, 사채, 신용대출 다 합쳐서 10억이 넘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연락이 안 되고 빚쟁이들은 찾아왔습니다. 전처 미정이 걱정이 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후에 이혼 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미정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국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민국에게 남은 건 미정이 남긴 빚뿐이었습니다. 작은 빌라 원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국의 이혼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정은 더 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10년을 살고 빚더미에 앉고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민국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늘 함께 했습니다. 민국의 방에서 저녁을 먹고 술 한 잔을 마시고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국도 말했습니다. 현정아, 너 만나고 나서 다시 살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현정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그 상처도 치유될 것 같았습니다. 현정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미용실 일이 끝나면 민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어?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을래? 응, 내가 갈게. 그렇게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 소중했습니다. 민국은 본가에 가서 성민이를 보고 올 때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성민이 진짜 귀엽다. 나중에 나도 한번 보러 가도 돼? 그래. 성민이도 너 보면 좋아할 거야. 저는 상상했습니다. 민국과 결혼하면 성민이의 엄마가 되는 건 아니지만 따뜻한 이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꿈 같았습니다. 현정과 민국이 만난 지 6개월이었지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사랑은 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정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끝난 관계였고 이제는 민국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했지만 제 인생도 중요했습니다. 민국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혼하려고. 진짜? 응. 오빠랑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민국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현정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국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하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민국은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민국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두 번,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 세 번, 세 번째 진동이 울렸을 때 저는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궁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을 좀 마셔서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국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왜 새벽에 세 번씩이나 전화를 했지? 친구? 회사 동료? 아니면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새벽에 세 번씩 전화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일 리 없었습니다. 현정은 그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민국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 다음 날, 민국은 출근했고 현정은 미용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머리를 자르면서도 계속 그 번호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미용실 밖으로 나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민국 씨 아세요? 민국 씨 여동생인가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국 씨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싫은데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현정은 바로 민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빠. 수진이가 누구야? 민국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누구냐고.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에 전화 3번 왔어. 새벽에.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했어. 현정아, 대답해. 그 여자가 누구야? 민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현정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누구냐고. 너 만나기 전에 알던 사람이야. 오래 만난 사람. 얼마나? 10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12년, 그런데 10년을 만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정과는 이제 6개월. 10년이나 만났는데 왜 말 안 했어? 왜? 미안해. 정리하려고 했어. 내 상황이 이래서 수진이가 헤어지고 싶었는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널 만난 거야. 그래서 거짓말. 어젯밤에 3번이나 전화 왔잖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용실 앞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정아, 진정해. 내가 지금 바로 정리할게. 약속할게. 어떻게 믿어? 10년 만난 여자를. 믿어줘. 제발. 지금 바로 전화할게. 수진이한테 이제 끝이라고 말할게. 10년이나 만났으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야? 민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넘게 만났어. 나중에 60 넘으면 같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60 넘으면 같이 살려고? 그럼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란 얘기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현정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지금은 너야. 너를 사랑해. 정말? 그래. 진심이야. 녹음해서 보내줄게. 그러니까 진정해. 응. 저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민국은 녹음한 내용을 현정에게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응,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랑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던데 누구야? 수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연락 안 된 사이에? 응,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10년을 만났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나 현정을 사랑해. 사랑? 사랑이라고? 응. 나는 10년 동안 만난 나는 미안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연락하지 않을게. 행복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녹음 내용을 다 듣고 현정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민국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생도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내가 아니라 그녀인가 보다. 그리 오랫동안 널 사랑하고 너만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으로 잊혀진다라는 게 너무 슬프지만 처음 불러보는 이름 민국 씨, 그녀와 행복하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민국은 수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여자. 수진이는 남편과 이혼 후 딸과 살고 있었고 민국과는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고 의지한 여자였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 믿었던 사람. 이혼 소송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만났지만 언젠가는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수진의 딸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는 시기여서 수진도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민국도 이혼과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그 사이에 현정을 만났습니다. 민국은 처음엔 그냥 친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정과 함께 있으면 편했고 따뜻했고 행복했습니다. 이혼으로 무너진 마음, 외로운 마음을 현정이 채워줬습니다. 그러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미안했습니다. 함께했던 10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자신에게. 민국은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그 말을 수진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가끔 했지만 만나자고 말하는 수진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민국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나겠지. 연락을 안 하면 수진도 알아서 정리할 거라고. 하지만 그건 비겁한 생각이었습니다. 민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을, 수진에게 제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현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정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고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정이 필요했습니다. 민국은 두 여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수진, 그리고 새로운 시작한 현정.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국은 현정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했다기보다는 수진을 정리하지 못한 채 현정과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국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해준 현정과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국은 슬픔에 잠겨 있을 현정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째 전화도 받지 않고 미용실도 열지 않았습니다.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정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민국은 현정과 찍은 다정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에 너와 내 모습 너무 다정해 보이지. 나도 너에게 말하기 쉽지 않았어. 분위기 보듯. 우리 너무 좋아 보이잖아. 너한테 집중하고 있었어. 그래서 연락 와도 안 받았어. 안 받으면 자연스럽게 끝날 거라 생각했어. 현정아, 잘못했어. 난 지금 널 사랑하고 있어. 진심이야, 믿어줘. 제발. 현정은 민국이 보낸 사진과 글을 보며 수진과 정리됐다고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국이 수락속이 있어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수진을 만나는 건 아닐까? 혹시 아직도 연락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만 현정과 함께 있는 시간들은 현정이 사랑받는 여자임을 느끼게 해주는 민국의 노력하는 모습이 현정의 마음을 따뜻하게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국이 핸드폰을 바꾼 후 샤워하는 사이 현숙은 민국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현정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수진과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과 끝났다는 말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민국은 계속 수진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민국은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현정을 보았습니다. 현정아, 오빠, 이게 뭐야? 그 여자랑 통화했어? 민국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해. 현정은 소리쳤습니다. 울었습니다. 현정아, 나 잠든 사이에 수진이한테 문자 보냈다며. 늙은 여자가 술 취해서 그러는 거라고. 오빠가 저보고 이해하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현정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국과 연락을 끊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민국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민국에게 현정이 보내온 문자를 사진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민국은 미안해서 현정 대신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어. 이제는 정말이야. 그래도 미안해. 민국은 사과했지만 현정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정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자 민국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정은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직원들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국도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울었습니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민국이 현정의 집에 찾아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정아, 나야. 문 좀 열어줘. 현정아, 제발. 얘기 좀 하자. 민국은 그렇게 매일 현정의 집 앞에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틈으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정아,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숙명처럼 다가온 너야.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고 미래를 꿈꾸었어. 널 만나면서 너에게 집중하고 너만 바라보았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판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어. 나에게 여자는 너뿐이야. 할머니 산소에 가서 너와 잘 되기를 할머니에게 빌었어.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와준 너는 나의 운명이고 숙명이야. 앞으로도 너만 바라볼게. 너와 행복할 거야.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게.
내 마음이 너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민국이 그리웠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우리의 추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정은 민국이 보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보면서 민국의 따뜻한 미소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민국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현정은 민국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현정과 민국은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서로를 믿었습니다. 민국과 현정은 예전처럼 함께 보내며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산에도 갔고 영화도 봤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기다려줄 수 있지? 나랑 오빠 닮은 딸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 꼭 그러자. 현정아, 사랑해. 응, 오빠 사랑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진짜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국의 술자리가 다시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받더라도 시끄러운 술집 소음만 들렸습니다. 또 술 마시는 거야? 회사 직원들이랑 있어. 요즘 회사가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갈게. 하지만 그는 새벽에야 돌아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민국은 회사가 어려웠고 바빴습니다. 본부장이었기에 직원들의 이야기들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찍 집으로 가서 현정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회사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민국은 전처 미정이 남긴 빚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고 현정과 멋진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기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현정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정은 민국이 늦게 올 때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또다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확신이 되는 순간 민국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다툼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넌 왜 맨날 늦게 들어와? 연락도 안 되고. 회사 직원들이랑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술 한 잔이 새벽까지야? 목소리가 높아졌고 때로는 문을 쾅 닫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정은 민국과의 헤어짐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국이 없는 일상을 보내기가 힘들었기에 민국이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0월의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수목원에 갔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허브 향기가 가득한 정원을 걸으며 그들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었고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좋겠다. 민국이 현정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진 정원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현정은 민국과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아니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민국의 생일이었습니다. 현정은 그가 좋아하는 횟집을 예약했고 선물로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회도 맛있었고 소주잔도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목걸이를 걸어주며 키스를 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커졌습니다. 왜 자꾸 그래? 기분 좋은 날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어느덧 감정이 격해져 횟집 안에서 민국과 현정은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맨날 그래. 날 믿지 못하잖아. 믿을 수 있게 행동을 했어야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신고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 앞에서 두 사람은 괜찮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둘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현정과 민국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현정은 후회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그러기엔 민국을 보낼 용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며 살 수는 없다고.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날은 내가 지나쳤어. 한참 후 민국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현정아, 우린 그날 이미 끝났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에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행복해.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국의 문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날 사랑해. 장난일 거야.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국의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국의 생일날 민국에게 너무 심한 말과 행동을 한 현정은 민국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과 민국의 옷을 찢고 울고 불고 소리를 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1월 현정과 민국은 헤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현정의 마음도 차가워졌습니다. 현정은 한동안 민국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민국을 사랑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혹시 다시 만나자고 할까?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연락은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 머리를 자르면서도 민국 생각만 했습니다. 함께 갔던 곳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사랑을 속삭이던 그 시간들. 밤이 되면 술을 마셨습니다. 민국과 함께 마시던 막걸리를 혼자 마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현정은 민국을 믿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현정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민국을 덜 의심했더라면, 아니, 민국이 현정을 더 사랑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까?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잘 됐다고 빨리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정은 민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국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밤마다 민국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오빠 미안해.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민국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정아,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확고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현정은 그 후로도 한참을 민국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국도 괴로웠습니다. 민국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던 사랑한 현정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국도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방, 혼자 남은 자신.
민국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현정과 헤어졌다. 너무 안타깝다. 현정을 너무 사랑했는데 현정의 집착과 나의 우유부단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현정과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었는데 현정에게 솔직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다. 현정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현정아. 사랑했어. 민국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현정이 보고 싶었습니다. 현정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들, 함께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 현숙이 민국에게 썼던 그 수많은 편지들, 서로 사랑을 나누던 기억들까지 하나하나가 또렷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현정을 아직도 사랑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정을 만나면서 그 어느 여자에게도 한눈 팔지 않고 현정만 바라본 민국은 너무 슬펐고 억울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싸움을 견디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현정과 민국은 각자 이별을 슬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듯이 현정은 미용실 창가에 서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국과 함께 봤던 눈, 민국과 함께 걷던 겨울길, 이제는 혼자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낼 때의 아픔,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현정은 민국이 그리웠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끝났으니까 제가 끝낸 겁니다. 제 집착으로, 제 의심으로, 제 불안으로 민국을 너무 사랑함과 동시에 민국을 잃어버렸습니다. 후회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믿어주고 싶습니다. 조금 덜 의심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민국이 생각났습니다. 손님 머리를 자르다가 점심을 먹다가 퇴근길을 걷다가 모든 순간에 민국이 있었습니다. 민국의 머리를 자르며 파마를 해주며 웃고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국과 자주 가던 장소를 지나가다가도 혹시 마주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사 갔을지도 모릅니다. 현정과 기억이 있는 이곳을 떠났을지도. 아픕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비 오는 목요일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니 문득 민국이 생각났습니다. 혼자 보내지 못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난 아직도 오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 문자들, 내 핸드폰에 그대로 있는데 오빠가 보낸 편지들도 가지고 있는데 오빠만 내 옆에 없네. 나의 대들보였던 민국. 오늘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처음 민국을 만났던 그 설렘. 함께 웃었던 그 순간들. 사랑을 속삭이던 그 밤들. 동시에 원망스럽습니다. 왜 수진을 정리하지 않았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리움과 원망. 두 감정이 현정의 마음 안에서 공존합니다. 지금도 현정은 가끔 생각합니다. 민국은 어떻게 지낼까? 행복할까? 수진과 다시 만났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알 수 없습니다. 현정은 뜨거운 여름 민국을 만나 첫눈에 반했고 민국과 현정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현정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아팠습니다. 사랑이라 믿었고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군가의 10년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현정의 1년의 사랑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어긋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미용실 창가에 서면 문득 그때 그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운명처럼 만났던 그 뜨거운 여름. 오빠 사랑해, 현정아 사랑해. 민국. 당신은 현정에게 사랑이었고 동시에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정과 민국의 만남은 외로움이 부른 작은 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위로가 곧 사랑이라 믿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처음엔 따뜻했고 뜨거웠지만 결국엔 서로를 태우는 불이 되었습니다. 현정의 믿음은 점점 집착으로, 민국의 위로는 점점 도피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 위에 피어난 꽃 같아서 향기보다 흉터가 더 오래 남고 그 흉터가 두 사람의 운명을 천천히 갈라놓았습니다. 이 사랑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